위드 코로나라고 그렇게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현행 거리두기 단계 요것만 가지고 이 확산을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그런 자신 있게 하는 거는 그만큼 접종 완료자 숫자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 상황을 같이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회복도 K자형 회복에 대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포용적 회복, 이 사회적 약자 청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정책적 타겟을 통해서 이분들을 좀 보호하고 끌어올리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과 아이디어가 나와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원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무총리를 맡고 있는 김부겸입니다. 오늘 뉴스원과 함께 국정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뉴스원 독자들을 대표해서 오늘 정치 부장님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주실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상황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1년 8개월이 이어진 이 상황 자체도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비를 이겨내서 우리에게 소중한 일상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방역 수칙 꼭 지켜주십사라고 요청드립니다. 총리로 취임하신 지 지금 4개월 정도 되시고 예. 가장 힘드셨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이거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강화하는 거 이런 거 발표할 때마다 저도 정치라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면 희생을 하는 분들이 나올 거라는 눈에 뻔하잖아요. 우리 사회의 이 방역 수준과 그분들의 희생 사이에서 어디에서 한 2주마다 그동안 참 어려운 결정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정말 내가 몹쓸 짓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회의가 들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눈물에서 피눈물이 흐른다는 걸 그걸 제가 모르고 결정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정부는 결정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이 수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야 하고 그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같이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집단 면역이라는 말은 요즘 이제 쓰지 말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미 이제 우리 주변에 이게 일반 감기처럼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질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라고 하지 말고 중증이라든가 위험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막아내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우리보다도 조금 앞서서 여러 조치를 취한 나라들의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져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또 어떤 데는 일시적으로 확 전환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들은 조금씩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리해 가면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어떤 요 다음 단계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감기가 이제 바로 소위 말하는 위드 코로나 단계를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전문가들은 그런 말씀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로 위드 코로나 상황이 가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어떻게 국민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그게 관건이 되겠죠. 영국, 이스라엘 같은 그런 방식도 있고 또 싱가포르 같은 그런 방식도 있으니까 우리가 쭉 비교해 가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그렇게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현행 거리두기 단계 요것만 가지고 이 확산을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그런 자신 있게 하는 거는 그만큼 접종 완료자 숫자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 상황을 같이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드 코로나라든지 혹은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단계의 그 전략이 세워지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도 지금 영국이나 이스라엘 뭐 심지어 싱가포르를 보더라도 마스크는 실내에서는 특히 착용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소중했던 또 편했던 일상으로 바로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들 상황을 국민들이 느끼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실천하는 그런 방식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더나 백신 지난번 차질 사태에서 보듯이 좀 글로벌 이 제약사들에 대해서 정부 협상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아니면 유독 그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저자세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자세는 아니고요. 전 세계가 모두 백신을 구하고 있는데 백신을 지금 공급할 수 있는 회사 숫자는 아주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모더나 경우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실질적인 생산에 연결짓는 생각대로 이렇게 작작 계획대로 공급을 못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약속도 가끔씩 어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계약을 했는데 언제 얼마 약속을 해서 얼마를 지키지 못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 관계 때문에 그건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백신 접종이 약속을 했으면 명확하게 착착착 말하자면 확보를 해놓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변명을 드리자면 우리도 일종의 공급자의 위치가 아니라 우리도 수요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우리 스스로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저러진 우리가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가 되자. 그리고 백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그만큼 이 바이오에 대한 투자라든가 또 그런 정도의 생산 능력 이런 걸 키워내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투자라든가 전략들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또 자주 호흡을 맞추시고 주례회동도 하시고 호흡이 잘 맞으시는 편인가요? 문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인연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 때 맺어진 그런 어떤 관계였고요. 그 인연 때문에 2012년 선거 때는 제가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했고 17년 선거에는 문재인 후보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했었으니까 뭐 그런 서로 간에 어떤 신뢰가 있는데 이분이 저를 이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제가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총리가 될 것 같은데 정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제 인생의 어떤 성공이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로 또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곧 정치를 하던 저로서는 정말 최고 영광이다라는 소임의식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가 케미가 잘 맞는다고 안 하면 뭐 어떤 케이스를 케미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뭐 그런 정도. 문재인 정부 훌륭한 마무리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면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라고? 지금으로 봐서는 어쨌든 이 코로나19라는 이 역병을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한 단계든 뭐 정리를 해서 국민들한테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걸 만들어 드려야 되죠. 회복을 할 때 이게 옛날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말 기준으로 하면 한 2년간의 이 남긴 이 상처와 주름살이 생각보다 크다고요. 그럼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되돌아가면 이제 옛날에 사회적 약자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 희생이 큰 겁니다. 이른바 회복도 K자형 회복에 대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포용적 회복, 이 사회적 약자 청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정책적 타겟을 통해서 이분들을 좀 보호하고 끌어올리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과 아이디어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맞이해야 될 세상 자체가 그나마 건강한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겠죠. 마지막 하나 남는 게 우리가 끊임없이 디지털 뉴딜이다 뭐라고 새로 다가올
새로운 신산업이나 신문명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해놓지 않으면 이 청년들 세대들은 미래의 먹거리라든가 미래의 전망 자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뭐 그건 이 정부 마지막까지 계속 우리가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내년 예산도 AI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또 이 디지털에 관한 또 국가 R&D에 대한 예산들이 내년 예산에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부 마지막 총리가 되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려오시면 다시 여의도로 돌아오셔야죠. 제가 이제 뭐 대구에 있는 집을 팔고 집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저 경기도 양평에다가 전원주택 단지를 전원주택 택지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이제 끝나고 나면 좀 저희들도 조금 그동안 앞만 보고 뛰었던 제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인생도 한번 정리하고 좀 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동안 은혜만 입었잖아요. 국민들에게 후보원자들에게 또 여러 가지 훌륭한 선배들한테 이제 제 인생을 이제 뭐 조금 건방지지만 이제는 마무리할 단계지 서로 뭘 시작할 단계는 아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총리라는 걸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